흑성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가 너무 착하다. 무조건 4억은 먹고 들어가는 입지이다. 이런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하고 통계적으로 흑성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근거와 확신을 얻어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16 부동산 대책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주 연속으로 상승했고 최근에야 매매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16 부동산 대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동작구 아파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작구와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2009년에 9호선 개통 시점을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 9호선 개통 전까지만 해도 동작구는 지금처럼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9호선이 개통되고 강남과 강서를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동작구의 입지적인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통계 수치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에 동작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상관관계인데요. 상관계수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수치가 2009년 이전보다 2009년 이후에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호선이 개통되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 강남과 동작구가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동작구 아파트에도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동작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2013년 이후로 최저치라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실거주 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아크로 리버햄이나 롯데캐슬 에듀포레 같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고요. 물론 이런 입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가의 오름폭보다는 전세가율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로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것입니다. 리스크 관점의 세 번째 포인트는 동작구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일자리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9호선 개통 이후로 동작구를 강남급으로 분류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강남이 강남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일자리 때문인데요. 일자리 수와 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아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서울 내에서도 일자리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강남과 함께 묶여서 설명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동작구는 일자리 수가 17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물론 9호선이나 7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 강남,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같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분명 뛰어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일자리가 적고 그 일자리가 증가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점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진짜 이제는 끝나가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코스피 지수도 1400에서 1900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에서 가장 안 좋은 요소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니 더욱더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측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의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인데요.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 지수는
작년 2월 이후로 1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보다도 주변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아파트 입주량도 적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의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질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제가 흑성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강남 아파트와 동작구 아파트가 커플링되어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서울 부동산에서 선행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동작구의 경우에도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 입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전세가율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인데요. 쉽게 말해서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M1과 M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M1은 쉽게 말해서 바로 찾았을 수 있는 보통 예금, M2는 M1에 만기가 있는 적금, 그리고 채권과 같은 장기 상품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1을 M2로 나눈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시중에 풀려서 바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M1에 M2를 나눈 값을 1996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으면 시중에 많이 돈이 풀리고 있는 거고, 떨어지고 있으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M1에 M2를 나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투자에 쓰이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M1에 M2를 나눈 이 수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드시 올랐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 때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까지도 이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급매물이 나왔을 때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정도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흑성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완성되게 된다면 아현 뉴타운이나 신길 뉴타운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동작과 아파트 가격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흑성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격이 정말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있는 로또 청약 단지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텐데요.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84 타입의 확장비 포함한 분양가격은 10억 2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 분양가격을 흑성역의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 하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84제곱미터에 한강뷰가 보이는 매물의 호가는 17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파트는 역세권, 고층, 저층, 한강뷰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아크로 리버하임은 초역세권 단지이고 리버파크 자이는 역까지 도보로 16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버파크 자이가 언덕에 있다는 건데요. 이 언덕이 생각보다도 더 가파릅니다. 평지 16분이면 모르겠는데 가파른 언덕을 끼고 역까지 도보로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살다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인 아파트와 1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는 통상 10%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왕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리라면 20% 이상의 차이는 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20%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세대는 모두 저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열층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도 10%가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명은 리버파크 자이인데 글쎄요, 한강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흑성 뉴타운의 모든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특히 저층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가능한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입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모두 감안하게 된다면 17억에서 40% 정도 빠진 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가격이 10억 2천만 원입니다. 분양가 수준인 거죠. 물론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성 리버파크자에는 분명한 단점들이 존재하고 이 모든 단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로또 청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또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무게를 둘 만한 근거들이 더 많았다면 희소 가치를 생각해서 이 정도 분양가도 아주 착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낙관적이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해 봤을 때 현재 분양 가격은 로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울의 상급 입지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희소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청약 가점이 높으신 60점 후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아까울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